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대의 수상자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 노토스입니다. 자, 노토스 금일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하단 부근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서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천원대를 지금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자, 노토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좀 답답하시고 또 이게 추가적인 또 하락이 나올까 또한 그런 우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노토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방향성과 내용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 노토스 차트를 먼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무상증자 이벤트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무증 이벤트가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 이후에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무상증자가 되기 전에 주가에 비해서 지금 주가를 단순히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여전히 상승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 바닥권에 있을 때의 노토스를 접근했다라기보다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난 뒤 접근하셨던 분들, 혹은 급등하고 떨어지면서 이제 이거는 과대낙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접근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자리까지 과연 다시 올 수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노토스 HLB 그룹에 이제 인수가 되면서 뭐 다른 방향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인지, 자, 요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노토스 같은 경우에는 HLB 그룹에 인수가 되고 난 뒤에 사실 지금 실적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고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래 노토스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시아라라고 해서 비임상 시험 수탁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임상 시험 수탁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임상 수탁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노토스를 HLB가 인수를 했었고요. HLB가 왜 인수를 했냐 그러면 결국은 재무 건전성입니다. 재무 건전성, 그리고 신약 개발에 대한 밸류체인, 신약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밸류체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노토스를 인수를 했는데, 자, 제가 오늘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HLB 그룹의 시각으로 노토스를 봐야 될까? 아니면 노토스 주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노토스를 봐야 될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HLB 그룹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토스의 시각으로 노토스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노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HLB 그룹에 대한 시각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HLB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노토스를 다시 한번 분석을 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극과 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럼 오늘 노토스의 주주 입장으로 봤을 때 한번 앞으로의 방향들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럼 첫 번째, 잘 나가던 노토스 왜 이렇게 됐냐? 결국은 두 번째, 그러면 기존에 김도영 최대 주주하고 대표이사들이 기존 경영자 최대 주주들이 같이 참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탈하고 있느냐?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정말 HLB 그룹과 수직 밸류 체인이 가능한 것인가? 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잘 나가던 노토스입니다. 잘 나가던 노토스라는 것은 매출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이제 흑자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흑자가 나오고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HLB 그룹이 이거를 결국은 이제 인수를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김도영 최대 주주하고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우리는 노토스를 지분을 HLB에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각자 대표자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서로가 맡은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대표이사가 바뀌었죠. 김도영 대표가 이제 물러났습니다. 대표이사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각자 대표이사였는데 이제 대표이사에서 이제 사임을 하면서 결국은 노토스의 지금 경영진이 다 누구로 바뀌었냐면 HLB 그룹의 경영진으로 다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잘 나가던 노토스를 인수를 할 때 HLB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크게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죠.
큰 자금을 들이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이런 자회사들이나 관계되는 회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노터스를 인수를 했는데 HLB 같은 경우 노터스를 안정적인 매출 재무 건전성을 이제 확보를 하면서 CRO에 대한 역량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토스의 입장으로 봤을 땐 사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어디에도 찾아와도 잘 없다라는 건데, 자 이번에 보시면 자 노토스가요 전환 사채를 이제 시장에 상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250만 주입니다. 언제 행사하기로 했냐면은 날짜를 보시면 2월 10일이에요. 행사 가격이 얼마냐면 3,794원입니다. 지금 얼마 가격이에요? 4,955원이죠. 그 지금 전환을 하고 또 남아있는 주식 수가 440만 주입니다. 3,794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격대까지는 안 떨어지겠네. 이 가격대까지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왜 전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겠습니까? 왜? 지금 사실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생각하는 주가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비를 전환을 해서 이거라도 챙기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챙기겠다라는 것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노터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더 생길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물량이 상장이 되면서 2월 10일 날 상장이 되면서 물량에 대한 압박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은 있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장에 나와야 되는 물량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량을 털어내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노토스 입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물량들을 털어내고 나머지 440만 주 물량들도 어느 정도 털어내고 본격적인 움직임을 줄 가능성들이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움직임을 줘버린다 그러면 12 물량들이 시장에 안 나와요. 시장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로 말씀드릴게요. 김도영 대표가 각자 대표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진들이 경영진들이 HLB 인사들로 다 구성이 되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지시들이나 이제 회사의 방향들이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사 살림을 이전 경영진이 다 떠나고 HLB 그룹의 이런 경영진들이 인사들이 차지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결정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다라는 건데, 다만 뭐 아쉬웠다라고 하는 것은 HLB 그룹에 인수되자마자 순손실로 기록했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사료 용품 이쪽에 지금 좀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노토스가요 반려동물 어차피 CRO였으니까 반려동물 사료 용품 이쪽에 비중을 뒀습니다. 펫 사업 쪽에. 그런데 자 인건비가 올라갔죠. 인건비가 올라가고 저희 본가에도 소 키우는데 사료값 때문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곡물 가격이 올라갔죠. 자 이러면서 여러가지 이 사료뿐만 아니겠지만 원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면서 영업비용이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펫사업 경쟁이 심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심화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오히려 펫사업을 저는 축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다시 그냥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도영 대표가 그 전에 최대 주주였고 대표이사였던 김도영 대표가 물러나고요 HLB 그룹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즉 원래 방향이었던 CRO에 초점을 두고 비임상 쪽에 초점을 두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HLB 그룹 같은 경우 지금 지속적으로 인수합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밸류체인을 구성을 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오늘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빠른 반등을 지금 생각은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오버행 이슈가 될 수 있는 물량이 2월 10일날 200만 주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부진한 부분 펩 사업 쪽에서의 사업 종료의 가능성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만 주가 있겠지만 이 물량들이 시장에 이제 출회가 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가능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지난해 4분기가 있죠. 지난해 4분기에도 펫 사업에 좀 진전이 없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완전히 끝낸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도영 대표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물려나는 것이, 그러면 HLB 그룹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표이사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처음에 HLB하고 노토스하고요, 중국 반려동물 시장 진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했었고, 이쪽으로 이제 진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결과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라 쪽으로 해가지고 리보세라닙의 동물 항암제 쪽으로 이제 보겠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반려동물 시장의 펫 사업, 사료나 용품 쪽으로는 저는 접을 것이라 보여지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리보세라닙을 통한 이제 이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물항암제 또한 리보세라닙의 약물 재창출 형태인 만큼 시너지 창출 가능성들이 지금 있었던 상황들인 만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반려동물 시장에 대해서 봤을 때에 이제 항암제나 약물 쪽으로 본다라는 것이지, 용품 쪽으로는 이제 막을 내릴 가능성들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결론은요, 노토스 같은 경우에는 HLB 그룹의 인수가 되고 난 뒤에 움직임도 누구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HLB 그룹의 움직임과도 상당히 비슷하죠. 주가를 보시면, 자, HLB 그룹의 주가가 움직이면 사실 얘네들 연속성이 크게 나타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안 나올 때는 한번 슈팅이 나오면 움직임 나오죠. 그래서 지금 노토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슈팅이 나오고 엑시트 물량들 빠져나가고 난 뒤에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자리에서는 지금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자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크게 우려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겠고, HLB 그룹과의 어느 정도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인수가 되고 난 뒤에 좀 함께 좀 뭐랄까 새로운 사업 방향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HLB 그룹을 무조건 뭐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 회장의 큰 그림을 생각하고 또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업을 키워왔던 만큼, 일반적으로 뭐 학자 출신이나 이런 교수들 출신이 이런 바이오 쪽을 운영을 했을 때에 타격이 입는 경우가 많아요, 성장하는 경우보다. 하지만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HLB 그룹도 그렇고, 이런 인수합병이나 또 사업자의 마인드로 봤을 때에 이런 인수합병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가능성도 좀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엑시트 물량들이 빠져나가고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 놓으시고, 구독하기 해 놓으신다 그러면 제가 또 추후에 노토스에 대해서 영상 촬영하면 또 함께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